어머니가 떠나는 그건 열심히 달려가던 길 한복판에 철썩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어날 기운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유능한 코치가 되면 허술할지 어디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던 믿음들도 허무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며칠 쉬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주 큰 핑계거리였던 한 사람이 떠났는데 이제는 또 어떤 핑계를 댈 거냐고? 나에게 묻는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건지 누가 하는 말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내가 보였습니다. 그런 나를 외면했던 순간들이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도전을 피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서도 남 탓을 했습니다. 이 가장 큰 핑계거리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선택의 순간에서 부모님은 잘못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아들 노릇을 못한다고 들러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모든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 변명의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비겁한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온갖 핑계들로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외면했던 비겁한 나를 마주하고도 변함없이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떠올리니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휴가가 끝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뮤지컬 동호회 공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연을 올릴 때마다 엄마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무대는 비록 아마추어 무대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마련한 자리에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초대석에 흐뭇하게 내 공연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프로로 무대에 서게 되면 내 생애 첫 초대권은 어머니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배우로서 프로 무대에 데뷔하던 날에 생애 첫 초대권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엄마 초대석을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움, 감사함, 죄송함, 나의 다짐들, 내가 공연을 하는 모습을 이제 모든 이유가 그곳에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배우로 무대에 설 때, 코치로 강단에 설 때 항상 청중들과 마주한 말이다. 배우로 코치로서 하는 행위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그 목적이 곧 인생 목표이다 삶입니다. 꿈꾸는 일을 하면서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연기든 노래든 강의든 코칭이든 상관없습니다. 삶의 장면을 그렇게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 장면들로 편집해 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초 목표를 발견하고 나서야 진짜로 배우고 싶은 목표들이 생겼습니다. 전체 장면을 관통하는 목표가 설정되면서 한 장면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할 목표와 인생 초 목표를 비교합니다. 인생 초 목표는 인생의 모든 역할과 장면을 관통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역할에 따라 여러 장면을 만듭니다. 아들이나 딸로서 가정이라는 무대에 오릅니다. 직장인으로서 일터라는 무대에 일하는 장면을 만듭니다. 이 친구라는 역할은 놀이터에서, 학생이라는 역할은 학교에서 수많은 장면을 만듭니다. 인생 초 목표는 역할로서 만드는 모든 장면들의 목표입니다. 인생 초 목표를 단번에 찾기 어렵다면 먼저 역할별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쉽게 표현하고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할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모든 역할 목표를 관통하는 인생 초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 목표는 역할의 끝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역할은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맡고 있는 역할들이 끝날 무렵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자식이라는 역할은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끝납니다. 학생이라는 역할은 졸업하면 끝이고 직장인도 하면 끝입니다. 어떤 뜻을 원하는가요? 역할이 끝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어떤 아들로, 어떤 딸로, 어떤 학생으로, 어떤 친구로, 어떤 직장 동료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반면에 역할별 목표는 역할로서 만드는 수많은 장면의 목표로 확정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아들로서 만드는 모든 장면의 목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생깁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친구로서 만드는 모든 장면의 목표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친구로서 함께 하는 시간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생깁니다. 이처럼 역할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 목표는 역할로서 만드는 장면들을 관통하는 상위 목표를 의미합니다. 역할별 목표의 목표입니다. 인생 초 목표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고 싶은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게 인생 초 목표가 설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만들어야 할지 어떤 역할을 끝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역할 목표로부터 인생 초 목표를 찾았지만 결국 인생 초 목표를 기준으로 역할 목표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만들고 싶은가요? 인생의 스토리보드를 그려봅시다. 꿈꾸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전지현과 함께 화보로 촬영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도 전지현 씨는 별에서 온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와 화보 촬영을 꿈꾸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꿈이었습니다. 꿈의 목록을 미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다음 나의 드림 레츠입니다. 그 첫 번째로 COACHAING 뮤지컬 배우 겸 코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 드럼,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잘 다루고 싶은 악기는 내 목소리, 노래로 나를 찾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30세 내 생일 선물로는 내 힘으로 원룸 오피스텔로 독립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40세 때 내 생일 선물로는 벤츠 뉴 S클래스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50세 때 내 생일 선물입니다. 그동안 나의 글과 그림으로 책을 냅니다. 일곱 번째로 60세 때 내 생일 선물은 동해가 내리는 곳에 별상을 짓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용필과 전지현과 함께 화보 촬영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가수 박기영과 듀엣곡을 부릅니다. 열 번째로 넥스트와 같은 무대에 섭니다. 열한 번째로 뮤지컬 배우로 세종문화회관에 섭니다. 12번째로는 33살 때에서 35살 사이에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13번째로 40살까지 허리 30인치를 유지합니다. 그 이후에도 32인치 미만으로 말입니다. 14번째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엄 메뉴 첼시 경기를 직접 관람합니다. 15번째로 한양대 응원단의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성대가 됩니다. 16번째로 결혼식 날 밴드 공연으로 축하 공연을 합니다. 17번째로 한양대 응원단 밴드 자신이 공연으로 1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18번째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찾아가 감사 표시를 전합니다. 할머니, 어머니와 여행을 갑니다. 20번째로 아버지와 한라산 등반을 합니다. 21번째로 한양 코칭센터에서 한양대학교 장단센터 코칭센터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22번째로 한양가요제의 MC를 봅니다. 23번째로 대학가요제의 축하 공연을 합니다.